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방위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국방위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예, 오늘 직접 제가 이제 주로 무슨 큰 사건이 있으면 음. 우리 당을 대표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중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합참의 보고에 따르면 제가 일단 뭐 국방위 의원들은 보통 국방부나 우리 군에 대해서 좀 질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잘못된 거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늘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합참의장이 큰일 했습니다. 음. 박한기 합참의장이 그 이제 경고 사격을 했잖아요. 이번에 단호하게 대응을 한 건데요. 예. 보통은 공군 작전 사령관이 그 비행기 통제실에 오산에 있는 비행기 통제실에서 지시를 한답니다. 네. 바로 통화를 해가지고. 예. 근데 이번 사건은 거의 연평도나 음. 천안함급이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랍니다. 처음이죠. 외국 군용기가 예. 우리 영공을 영공에 침입한 건 예. 처음이기 때문에 예.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봉을 이제 쥐고 사격해라. 경고 사격해라. 경고 사격해라. 처음에는 플레어를 뿌리고 플레어는 이제 금속 가루입니다. 음. 근데 금속 가루인데 약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접근을 했기 때문에 또 두 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합참의장이 단호하게 대응한 것 때문에 이번에 좀 군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좀 불식한 것 같습니다. 모두 합해서 뭐 300 몇십 발을 쐈어요. 360발. 그죠? 이게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결심을 해야 되고 네. 우리 군이 또 우리 영공에서 외국 군용기에 대해서 쏜 거는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근데 막 안 쏘았으면 또 굉장히 막 군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 거죠. 그렇죠. 매뉴얼대로 정확히 한 겁니다. 영공을 침범하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안 나가면 역시 또 경고 사격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들어오니까 또 경고 사격하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세게 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첫 번째가 기총 80여 발이고 두 번째가 280여 발이에요. 뭐 숫자만 늘은 건데 그러니까 직접 조준 사격은 아니죠. 근데 좀 더 위협적으로 좀 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독도 쪽으로 내려왔다가 예. 사격을 받았는데 또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예. 즉 공군 작전 사령관급이 아니라 합참의장이 직접 지시했다. 그렇죠. 이 점을 칭찬하고 싶다. 그렇죠. 위기의 시기 어쨌든 군 내에서는 넘버원이니까요. 네. 직접 지휘봉을 잡았고 사령관답다 한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가 뭐 일각에서는 자기네 기기 고장 때문에 잘못 들어왔다 미안하다 그러고 러시아 국방부 공식 발표는 우린 그런 적 없다 한국군이 잘못했다 그러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청와대가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발표가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이야기는 그 차석 무관 네. 무관이 누구냐면 대사관에 있는 군인 출신의 군을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예. 수석 무관도 아니고 차석이에요. 예. 그 사람이 구두로 했다는 거거든요. 예. 유감을 표명했고 기기 오작동이다. 예. 근데 그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리고 차석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성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거 윤도한 수석인데 청와대는 이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청와대가 또 포화를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러시아가 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군사 관련된 상황만 그리고 외교 관련된 것은 합참에서는 정확히 모르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것만. 그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가 이 대사관의 일개 차석 무관의 이야기를 그것도 구두로 한 이야기를 너무 빨리 러시아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 대단한 아마추어 외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듣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뭐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이건 뭐 누가 됐건 간에 이거 기기 작동 실수고 잘못했다. 그러면 러시아 국방부도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기기 오작동이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해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더 이상 우리가 뭐 확대시킬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기기 오작동일 수가 없는 게요.
내려갔다가 다시 그 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연합훈련을 했고. 음. 그래서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의도된 도발이다. 예. 청와대 입장과 다르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즉 의도된 도발을 했는데 대사관 차원에서는 기기 오작동이라고 그냥 무마시켜 보려고 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그것 이제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어. 청와대 발표의 신빙성이 뭐를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청와대가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런 말도 안 들었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기기 오작동이면 원래 본국에 보고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한국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네. 그럼 본국이 그거를 부정했다? 그리고 방침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발표는 미스테리입니다. 청와대 발표가 미스테리인지 러시아의 대사관과 국방부의 입장 차이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는 거죠 지금. 아니면 의도적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건지. 어제하고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음. 어제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두세 시간 뒤에 러시아가 밝힌 입장하고 지금 동일한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러시아에서 알겠어요. 주 러시아 알겠어요. 한국 대사관에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제 청와대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청와대가 설명을 해야죠. 예. 우선 그러니까 의도된 도발이라고 본다면 러시아는 왜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미일 그동안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군사 보호 협정 같이 서로 협력을 했고 예. 또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을 후방 기지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협력 체제인데 여기서 한일 간의 균열이 생겼고 이 일종의 이관계라고 봅니다. 이관계. 중러가 한일 간의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확실히 더 갈라놓자. 왜냐하면 독도위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일 간의 가장 음. 지금 약한 이제 고리 이거를 지금 끄집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좀 반응을 하잖아요. 네. 즉 한국과 일본 더 싸워라 이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독도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가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일본도 한국도. 러시아 그럼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예. 아니 러시아가 이관계 쓴다는 걸 예. 우리도 일본도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국민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예. 특히 정치권도 네. 쉽지 않잖아요, 해법이.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지금 미국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원래 좋죠. 우크라이나 문제로 한번 싸우고 러시아 예. 지금 경제 제재 들어가 있고 예. 최근에 베네수엘라 문제를 가지고 미국은 과이도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마두로를 그렇죠. 싸웠고 예. 이란 문제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약한 고리가 여기인 거예요. 한일 간에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구나. 중국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국은 안 들어왔잖아요. 영공까지는 안 안 왔죠. 들어왔잖아요. 원래 뭐 그래서 러시아는 고의로 영공에 들어온 거라면 예. 미국한테 타격을 주겠다. 어. 근데 직접 주기는 부담되니까 간접적으로 주겠다. 이게 아니겠느냐. 지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완전히 아마추어죠. 이게 이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질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보세요? 그 이유가 예. 이길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예. 이길 지점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뭐 이건 자기 자랑 같지만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북한 밀수출되는 거 일본이 더 많다. 일본에서 나간 게 더 많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반박도 못 하고. 예. 제 입장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언론이 아무 말도 못 해요. 완전히 지금 좀 벙어리인데 예를 들어 조국 수석. 조국 수석이 뭘 이슈화 시켰냐면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 네. 당연히 불법이죠. 예. 근데 문제는 일본 정부는 합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국제법으로 판결을 내보자. 음. 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북한의 밀수출 누가 많이 하는지 검증해 보자. 예,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제3국에게 검증받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본이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이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든지 아니면 미국을 중재자로 해가지고 합법 불법인지 가려보자. 예.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공색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미국은 식민지 종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식민지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국주의 했던 국가들은 식민지를 불법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한테 다 불똥이 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조국 수석도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해요. 국제사회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코리안 리그 하는 게 아니라 월드컵에서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저도 안타깝죠. 국제사회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죠. 예. 하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고 안보리 국가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여기가 식민 종주국 아닙니까? 제국주의 열강들이죠. 열강들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지배했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똑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을 쉽게 들어주겠냔 말이죠. 예.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영리하게 싸움을 해야 되고 이길 싸움을 해야 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무대를 두고 이길 이슈를 꺼내야 되는데 자꾸 뭐 국내용으로만 이렇게 싸움을 벌이면 국민은 믿업지 않은 거죠. 예. 일본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식민 지배나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일 청구 65년 협정도 이거 폐기하자라고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협정이 된 건데 예. 한국은 과거의 협정을 막 마음대로 폐기하자고 하는 나라다. 대통령 최측근이 그런 얘기를 한다. 대통령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예. 근데 국가 신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일본한테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태경 최고위원 생각은 그런 식민 지배나 한일 청구권 같은 걸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얘기한 전략물자의 뭐 대북 유출 등등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옳다.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전략물자는 우리가 이긴 거고 네. 또 하나는 왜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 끄집어 들이냐. 예.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 당신들 자유무역 한다고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이슈를 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를 돌면 우리 지지하죠. 그런데 옛날 협정 폐기하자는 걸 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를 돌면 자 우리 지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가서 그 얘기는 안 하겠죠. 아니 근데 지금 중재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입장이 지금 미국한테 중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럼 중재자가 우리 편을 들 수 있는 이슈를 이슈화 시켜야지. 예. 우리 편이 안 될 거를 자꾸 이슈화 시킨단 말이죠. 예. 청와대는. 그런데 뭐 일본이 한 번은 뭐 전략물자에 뭐 대북한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하는 듯 하다가 이제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또. 그죠. 그 얘기 안 하고 대신에 대법원의 판결을 얘기하잖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베 총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입장을 보면 그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수출 규제한다는 말은 못하니까 예. 자꾸 다른 이유를 찾다가 북한의 밀수출은 뭐 어쨌든 막혔고 다른 이유는 못 찾고 있고 궁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야당의 역할로 예.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는 자꾸 불리한 방향으로 이 싸움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나와야 이게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서로 대법원 판결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국제 여론에서 밀리면 일본도 어쨌든 협상에서 타협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적어진단 말이죠. 예. 이런 환경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예. 자꾸 우리가 불리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치고 나가게 되면 일본이 양보를 안 하겠죠. 협상은 더 어려워지겠죠. 꼬이고. 그 결국은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 말은 일본의 전략물자 이 관리 소홀 계속 우린 그 얘기만 해야 된다? 그거랑 자유무역. 자유무역 얘기하고. 정치 경제 연결시키지 마라. 뭐 지금 WTO 가서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싸움은 우리가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예. 지금 WTO 차원의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슈화가 안 되고 국내 여론전. 국내에서는 자꾸 조국 수석 죽창을 들어라 뭐 외국인이 결국은 애국인이 조국 수석의 SNS 그게 문제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비판을 질책을 안 하잖아요. 할 말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할 말했다 나오면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이 모양이네. 뭐 이순신 이야기하고 거북선 뭐 횟집 찾아가고 이러면 뭐 임진왜란 또 전면전을 하자는 이야기냐. 네, 그러니까 네. 쟁점을 좀 우리가 그게 속 시원한 것 같지만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 따지고 보면 솔직히 조국 수석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지 외교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국방장관도 아니고 뭐 WTO에 갈 외교관도 아니잖아요. 예. 뭐 서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 분담을 해도 좀 잘해라는 이야기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일본한테 국제 무대에서 이기는 건데 조국 수석 보면 한국당한테 이기는 걸 목표로 잡고 지금 국내 여론전하고 있잖아요. 예. 뻔하잖아요. 그 꼼수가. 예. 일본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거고 일본에서는 대통령 측근이 저 이야기 하는데 대통령이 질책을 안 하더라. 그럼 같은 마음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미국한테도 이야기할 거고 뭐 주변 국가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해지나요? 그렇죠. 지금 미국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예. 근데 미국이 우리 편 들어주겠어요? 그 식민지배 그 자체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쟁점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식민지 불법이지만 예. 미국도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예. 우리 편을 들어주겠어요? 또 미국은 가스라 탭트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게 냉엄한 국제 현실이라는 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제가 욕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냉엄한 국제 현실을 부정했기 때문에 구한말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부정하면 우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싸우지, 러시아랑 싸우지, 일본이랑도 싸우지, 그럼 또 미국이랑 또 싸워요? 네.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뭐 4강 외교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그 잘못해서 모든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자유한국당 쪽의 주된 논평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국당도 이때는 이제 같이 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때리기, 대통령 때리기 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나가서 보수가 나라 지키는 앞장서야 된다. 그런 태도를 안 보여주면서 자꾸 청와대 때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략을 짜는 데 대해서 충원을 해야죠. 근데 대안을 안 때리기만 내놓잖아요. 갖고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때리기만 하고 대안을 안 내놓잖아요. 예. 이게 남 일입니까? 자기 일이지. 예. 한국당도 기본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안이 뭐냐, 전략이 뭐냐, 해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몸으로 보여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지지를 하겠죠. 조국 수석이 이제 SNS에 글 그만 쓰겠다고 그랬고 뭐 내일 아마 또 쓰겠죠. 뭐. 내일 아마 이제 그만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그게 그만두려고 썼나 봅니다. 지금 보면. 법무장관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 계속 사고 치겠지. 뭐 저렇게 계속 사고만 치는데.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면 저도 뭐 법무장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 입지를 어렵게 하는 일을 했는데 장관 가서 또 그 일을 하면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겠습니까? 법무장관 가서 그걸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국익을 해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럼 자기가 한 것을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네. 인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바른미래당 뭐 조용한 듯 하더니 또 계속 또 싸워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나는. 민주평화당도 또 뭐 좀 그런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결국은 양쪽 당 다 지지율이 낮고 예. 총선은 다가오고 몸이 다르니까 뭐라도 좀 합시다는 움직임 아니에요? 양쪽 다? 그게 기본에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면 누가 출마하고 싶겠냐. 거기도 민평당도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정동영 대표 체제로 하면 누가 나오겠느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예. 어차피 당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럼 누가 대신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는 대안이 많거든요. 사실 바른미래당에? 그렇죠. 어쨌든 상대 우위를 비교했을 때 적어도 손학규 대표보다는 있잖아요. 대선 지지율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유승민, 안철수 이런 카드? 네, 그런 카드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는 잠재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근데 민평당은 잘 모르겠어요. 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왜 용단을 안 내리느냐, 손 대표. 그냥 사욕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죠. 바른미래당 안에도 그 과거 국민의당 쪽에서 온 호남 쪽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결국은 민주평화당 쪽하고 합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합친다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럼 안 합친다고요. 바른미래당 간판 그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안철수가 됐건 어떤 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호남에서 경쟁에 들어간다?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게 답답하긴 마찬가지고요. 똑같고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확실한 승리의 보장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제 호남 의원분들은 좀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뭐를 결행할 대안이 단계는- 없어서? 그렇죠. 대안이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도부 입장 그리고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더 지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체제는 좀 바꿔야 된다 빨리. 네. 빠르면 빠를수록 예. 우리가 한국당도 좀 되게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이렇게 뒤섞여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 전에 정계 개편도 하더라도 리더십이 바뀌어야 리더십 바뀐 바뀌어야- 다음에 하자. 아니 바뀌어야 되지. 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지율을 좀 올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네. 지금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당 모두 비슷하네요.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그 체제로는 정계 개편도 못 한다. 그렇죠. 고스란히 그냥 뭐라도 하려면 일단 내부부터 바꾸고 보자. 그렇죠. 앉아 죽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자꾸 뭐 균열, 이탈 이런 게 자꾸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한동안 가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답답합니다. 뭐 하태경 최고원이 더 답답하겠지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